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윤입니다.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난하게 마무리를 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3,140선까지 올라와줬는데요. 특히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주들 선방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좋은 실적 발표에도 시장 탄력을 받지 못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대박전국 골드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전략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와 함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임시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귀환으로 코스피 지수 6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등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시젠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가는 19% 넘게 급등하며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시젠 측은 무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서 지난달 공시했던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K백신 개발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각국이 이 백신 접종 보류에 나서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9% 이상 급등했고요.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들어간 셀리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며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주가 흐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19% 오른 3,1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점차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종가 기준 약 2달 만에 980선을 회복했는데요. 지수는 전일 대비 0.9% 오른 9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3천억 원, 1천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은 4천억 원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400억 원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1%대 약세로 마감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장 확대로 두나무와 자회사 클레이튼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카카오가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별 차별화하게 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에 시젠 19% 이상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펄어비스는 1%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또 SK머티리얼즈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0.87% 상승 13,72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S&P 선물 0.33% 오른 4,08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핫했던 이슈를 정리해주는 바카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장 19% 넘게 상승한 시젠 올라왔고요. 이어서 6%대 오름세 보인 GS건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바카스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천국 골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네. 나눠볼게요. 네.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이런 말 네, 있잖아요. 네, 네. 요 며칠 정말 외국인이 사주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에 시장이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할 건가의 그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산 매입 축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 부분이 완화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실적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장은 뭐 크게 뭐 상승 추세가 훼손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 위주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저금리 기조 또 자산 매입 유지 방침에도 오늘 시장은 좀 영향이 적게 네. 받은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소폭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추가 상승 동력은 조금 부재한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상승하기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던 게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등락폭에 의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악재적인 부분은 좀 묻혀지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끝나기 한 1, 2주 전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시장에 큰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경기 회복, 그다음에 네. 실적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기대감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종목별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바카스 CJN입니다. 시즌 100%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19%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강세일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쫙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랩지노믹스가 뭐 대장주의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상한가 같죠? 그렇죠. 네. 네. 랩지노믹스하고 휴마시스 뭐 이런 주식들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제는 좀 상당히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시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왔기보다는 무상증자입니다.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100% 하게 되면 주가가 좀 2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20%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제는 저는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녹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즌 오히려 비중을 축소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카스 만나볼게요. GS건설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6%대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한데요. 뭐 앞으로는 지금은 일단은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뭐 보시면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고 뭐 날짜가 정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진짜로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순간까지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양매도가 나왔긴 하지만 5만 원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황금 전략 골든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뭐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비교를 해보고요. 향후에 뭐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업종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내일 이후에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슈보다도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좀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 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실적이 좋은 주식, 뭐 앞으로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뭐 사상 최고치라든가 아니면 흑전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그리고 그다음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1분기도 좋고 2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뭐 그런 섹터들 위주의 좀 매매 대응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보조 지표가 아직 70권에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70권에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18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수가 밀릴 거냐 아니면 추가 상승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전까지는 3,18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연준에서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3,180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가더라도 네,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거나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어닝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크게 뭐 시장에 악재가 없는 이상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네, 실적 발표를 했죠. 네, 4월 7일 날 실적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정도 나왔죠. 예상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는 5일선 위에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5일선 밑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삼성전자 코스피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네. LG전자는 이제 실적이 좋고 그동안의 적자 사업을 털어냄으로써 향후에 전장 사업 쪽, 미래 사업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시장의 자체에서 이제 턴할 것으로 좀 보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4월 12일 날 있는 네,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회의.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좋죠. 좋다가 여기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젠이라든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RSI 70권까지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인 987포인트를 돌파할 거냐 여부가 좀 남아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오늘 시장의 이슈,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부작용. 네, 요거는 첫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캐몬 말씀드렸고.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죠. 네, 그래서 언제 결정이 될 거냐면 11일입니다. 11일. 4월 11일 날 접종을 재개할지 여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네, 가격이 싼데 부작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이 중지가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경쟁에 있는
타 백신 관련 섹터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유럽 의약품청에서 연관성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예 접종을 하지 않고 권고 중단, 접종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연령대는 다른 타 백신을 맞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4월 11일 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 여부가 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될지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올라갔던 게 여러분들 보시면 온라인 교육주, 그 다음에 뭐 택배주,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 근데 이런 것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시젠까지 오늘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 움직였죠. 그 다음에 YBM 온라인 교육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4월 12일 미국에서입니다.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관련된 주,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회의는 이제 미국 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가죠. 초대가 됐는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라.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슈에 관련된 주식. 제가 저번 주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차트를 싹 보여드리면서 이 테마가 한 번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번에 뭘 봐야 되냐?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나나 화이자는 콜드체인, 콜드체인,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관하고 운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섹터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죠. 움직이긴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특정 연령대에서 다른 백신으로 맞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콜드체인 관련주,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태경케미칼이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과학입니다. 이 주식들은 콜드체인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한과학입니다. 주가 엄청나게 밀렸다가 오늘 21선에 있죠. 자, 21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21선과 61선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에서는 서린바이오가 대장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대한과학이 2등입니다. 아마 대한과학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네, 태경케미칼입니다. 예전에 태경케미칼이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죠. 그래서 요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이제는 뭐랑 같이 움직일까요? 이게 백신주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를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화이자 관련주. 자, 우리가 이제 화이자 관련주는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입니다. 이 외에도 두 종목이 더 있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좀 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큰 것들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우리바이오 보시면 21선 밑에 있죠. 그죠? 21선 밑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비교해 볼게요. KPX 생명과학은 어때요? 21선 위에 있죠. 네. 얘가 1등주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자, 그 다음에 제일약품이 21선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이자 관련주 중에서
우리바이오 얘가 3등주입니다. 3등. 자, 그다음에 KPX 생명과학이 21선 위에 있죠. 2등주죠. 자, 그다음에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이 21선 밑에 있습니다. 3등주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화이자 관련 백신주가 부각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농심입니다. 이제 농심이라는 주식을 좀 갖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딱 보면서 이제 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작년 3월 대비해서 주가가 지수도 2배 올랐어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농심이라는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은 무지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이 여기 보시면 네, 2021년 1분기 지금 실적이 뭐 좋아요. 좋은데 작년의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실적 부분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적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여전히 좋다. 자, 근데 이 주식은 지금 보시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매출액이 2조 원이었습니다. 평균 2조 2천억. 보시면 작년에 2조 6천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060억입니다. 100%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100% 올라갔는데, 자,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정도 있어요. 3,200억.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면 안 올라갔어요.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그죠? 작년에 10월, 11월, 네, 1월, 1, 3, 4. 이게 지금 한 7, 8개월 동안에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긴 하지만 전혀 주가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주식들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회복해 가고 있지만 농심이라는 주식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원래 가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100%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바닥이다. 그래서 이 뭐 삼양식품도 있고 뭐 농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농심이 시장점이 1위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진 매트릭스 말씀드렸어요. 이 백시텍의 지분 가치가 2018년에 57억 유상증자 했죠.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이 정도쯤에 말씀드렸던데 오늘 드디어 이 백시텍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슈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와 함께 시장 전망 또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8시부터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내일은 제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뭐 이런 이슈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순환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네, 신현식 파트너를 찾으시면 제가 내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신현식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최근 한국경제TV 파트너를 사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천국 골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